안녕하세요. 문학가 켈리 박은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때까지 저희가 한 글자, 단어, 그리고 문장까지 구도를 잡고 이렇게 글씨를 써보는 연습을 총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시로 이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시는 글자를 그대로 적는 연습을 하겠지만 켈리로 또 표현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의 그 하나의 또 작품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 한번 구도를 잘 잡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는 캘리그라피하고는 아주 친숙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캘리그래퍼들이 작품으로 쓰는 내용들이 보통 좋은 시의 한 구절이나 아니면 명언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많이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시 같은 경우도 시인의 감정이 그 글자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담겨서 그 읽는 이로 하여금 그 시를 쓴 그 감정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하잖아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글자 단어를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 전체적으로 글자를 표현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 배경이라든지 구도를 잡아서 작품을 놨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느낌, 필체의 그 강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단어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감정적 부분을 같이 느낀다고 하면 캘리그라피는 전체적으로 그 표현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캘리그라피와 시를 같이 합쳐놓게 되면 그 시인의 감정과 캘리그라피 작가들의 그런 감정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좀 더 보는 사람들이 감성을 더 자극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시인들이 일단 그 책을 집필할 때도 자신의 글 또는 유명한 캘리그라피들에게 의뢰를 부탁을 해서 자신의 시를 캘리로 표현해서 같이 책을 집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우리가 그 시 부분을 캘리로 표현함에 있어서 구도나 아니면 글자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교재를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를 보시면 보통 저희 그 작품들이 거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자작글은 거의 없거든요. 바로 이제 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의 작품이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그 외국 그 시인이죠. 잘랄루딘 루미의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 부분이 이렇게 두 종류의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뒤에 보시면 그 좋은 글귀라든지 시의 한 구절을 캘리로 표현해서 작품들을 많이 해왔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를 캘리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나의 손글씨로 시를 좀 단아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내가 먼저 시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가 쓸 시의 한 구절이 있어야 우리가 글을 쓰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품을 할 때는 제일 처음 글귀가 맨 처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도를 잡아야 되고, 구도를 잡은 대로 어느 위치를 잡아서 강조할 단어를 잡고 이제 표현을, 그 전체적인 작품의 어느 위치에 글을 쓸지 이렇게 표현을 할 자리를 잡아서 작품을 완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한 구절을 일단은 가지고 오셔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한 단어만, 한 문장으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문장을 구도 열을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시 같은 경우에는 길면은 두 장씩 넘어가는 시도 있어요.
이제 그걸 다 쓰기는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3줄에서 4줄 정도는 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윤동주 씨의 별에는 밤이 있죠. 이거는 그 원래 있는 시에 행과 열을 맞추지 않고 좀 자유롭게 캘리그라피의 느낌을 많이 살려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도 조금 다르게 글씨체도 서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어머니라는 글자를 조금 강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교재는 흑백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이렇게 밤하늘의 느낌으로 이렇게 배경을 조금 나타내서 어느 정도 작품의 구도를 그 약간 오른쪽으로 맞춰가지고 열을 배열했어요. 여기서 제일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별이라는 단어가 중복으로 나와요. 이런 부분은 이제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별자를 동일하게 표현을 해서 아주 깔끔하고 단하게 적느냐 아니면 지금 제 작품처럼 별을 각기 다른 글씨체로 표현을 해서 다른 느낌을 넣느냐 이런 거는 그 쓰는 사람들이 직접 결정해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작품처럼 말고 우리가 열과 행을 맞춰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도 시가 좀 긴 편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발췌를 해서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를 아주 그 열과 행에 맞춰서 똑바로 그리고 글씨를 적으실 때는 원래 우리가 붓을 쓰는 방법과 동일하게 색도 어느 정도 일정한 색으로 맞춰서 표현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글씨를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글자를 크게 하고 굵게 적고 하면 조화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바르게 글자를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볼까요? 열을 바르게 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글씨체는 연습하신 글씨체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쓰실 때는 천천히 그 바로 앞에 글자랑 윗글자의 열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적어주시면 좋으세요. 급할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적어주세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그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읽기에는 그러니까 가독성이라고 하는 거죠. 읽기에는 아주 좋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서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작품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게 됐을 때 사람들 눈에 잘 읽히고 이게 어떤 글자를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시를 한 편을 깔끔하게 적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도에 좀 자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부분을 내가 더 강조를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글씨를 적어서 작품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다 쓰고 마지막에 어머니라는 단어 하나 또는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다 마지막에 쓰고 마지막 별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제 아니면 이제 이 구절이 아니라 다른 느낌의 구절이라든지 또는 시를 조금 담백하게 표현을 하고 제목을 좀 캘리로 그 좀 구도를 맞춰서 또 적어 넣는다든지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담백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들 외에 내가 그 제목을 조금 다르게 캘리그라피의 느낌을 살려서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글씨를 각도를 좀 다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올려놓으면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쓴 편이긴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글씨를 좀 작게 적어서 위쪽 공간을 조금 남겨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위치나 글자 크기나 이런 걸 다시 생각해서 다시 새로운 종이에 조금 맞춰서 내가 지금 이거는 너무 크게 적었구나 또는 글자의 구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서 아래쪽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세로로 적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씩 수정하면서 글씨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를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캘리를 표현하거나 글자 서예를 쓰시는 분도 동일하고요. 그림을 그리신 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게 하나가 처음에 바로 작품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씨를 쓰다가 또는 작품을 완성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다 다른 느낌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 그 글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명한 작가분이라 하시더라도 여러 번 수정을 거치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공을 좀 많이 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해서 그 작품들이 탄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글귀를 여러 번 쓰셔서 조금 지루하다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조금씩 표현을 하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느낌의 글씨체나 구도나 그런 부분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좀 다른 느낌으로 한번 써볼까요? 글씨체는 동일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위쪽에 붙였으니까 지금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서 글씨를 표현을 할 거고요. 마지막 별자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다르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세로로 한번 적어 볼게요. 중간에 내가 별 하나의 사랑인가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랑을 조금 더 글씨를 굵게 하든지 또 다른 느낌의 글씨체를 표현을 하든지 좀 크게 적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마지막 표를 조금 다르게 잡을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조금 강조. 이럴 때도 그 어머니란 단어 하나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구도를 잡았죠. 사실 처음에 어자를 적었을 때 바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다가 이 위치랑 조금 다르게 한번 뽑아봤어요.
글씨를 쓰면서도 구도는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썼던 그 글자가 이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위치로 이제 나머지 글자를 바꿔서 구도를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도 연습이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처럼 동일하게 썼지만 별자라는 이 마지막에 있는 별과 어머니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느낌의 윤동주의 별에 있는 밤이 이제 표현이 되었어요. 여기서도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경이라든지 또는 동일하게 제목들을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너무 왜냐면 여기서 그 글자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목까지 너무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는 제목을 조금 단정하게 적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표현을 하시는 거는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직접 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써서 표현을 해보고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변경하시면 되세요.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재에 있는 그 작품은 열마다 그 별에 따라서 별이라는 글자에 따라서 그 열에 있는 글자가 다 동일해요. 그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별에 따라서 계속해서 글씨체가 바뀌어버리고 있는 그 작품이기 때문에 제 작품을 보면서 동일하게 따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필체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작품을 완성을 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윤동주 씨의 별에는 밤으로 여러 번 일단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느낌들이 많이 있는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시를 하나의 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구도나 이런 걸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마 하선지가 아닌 이렇게 A4에 붓펜으로 연습을 하고 있겠죠. 지금 제가 붓과 먹물을 이렇게 하선지를 쓰는 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글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붓과 하선지를 이용한 거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하선지 종이가 A4 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백들을 충분히 두어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연습을 하시면서도 이 종이에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작품을 또는 세로로 잡았을 때도 어떤 위치에 어떤 작품을 적을지 구상을 하시면서 표현을 하셔야 빨리 그 작품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글씨 연습만 한다고 계속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서 우리 이제 그 위치랑 구도랑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위치와 구도를 잡아서 내가 쓸 글귀를 이 위치에 넣을지 이쪽에 넣을지 세로로 넣을지 아니면 가로로 됐을 때 지금 이 시처럼
이렇게 세로 배열로 놓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죠. 위에 쓰는 게 어렵네. 그렇죠. 잘 썼네. 어느 정도 배경을 쓰고 어느 정도 구도를 잘 잡았네. 이제 이렇게 작품 형식으로 쓰시면 좋아요. 그렇죠. 구도를 잘 잡았네. 네,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글씨를 정말 깔끔하게 잘 적으셔서 네, 표현을 잘 하셨어요. 작품을 이렇게 쓰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작품을 연습을 한 걸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두세요. 볼까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작품 형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조금 더 내가 전체적인 느낌을 좀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면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쓰면 조금 좀 다르게 나중에는 한번 써볼까? 이런 느낌도 이제 생각도 들거든요. 글자를 작게 쓰는 게 손이 떨린다. 이것만 써봤지, 그치? 이것만 지금 네. 습작을 해봤지. 이제 그거는 구도는 그쵸? 네네. 또, 구도를 원래 있던 것보다 좀 다르게 또 표현을 해내면 네네. 또 그게 또 다른 느낌이 네네. 돼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내려서 써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서 썼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있으면 좋죠. 요 정도 있으면 좋죠. 그쵸? 그렇게 좀 내렸으면 더 나을 것 같아. 예. 그쵸. 그러면 다음에 쓸 때는 예. 조금 더 위치를 예. 시작을 이쪽에서 시작을 하시겠죠. 예. 조금씩 그 위치나 이런 부분을 아시면 좋아요. 좀 재밌게 우리 이번에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별이란 단어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보니까 그 받침의 리을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리을의 모양을 좀 변형을 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켈리의 느낌이 되게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글씨를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서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강조를 이제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글씨 변형을 다양하게 하는 건 좋으나 저는 그 글씨를 조금 알아볼 수 있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입문자분들한테는 더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글씨를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서 다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볼 수 있게끔 처음에는 읽을 수 있는 글씨를 적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리을만 조금 다르게 적어 볼까요? 이번에는 열을 좀 맞추지 않고 구도를 조금 잡아가면서 한번 적어 볼게요. 리을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머지는 조금 비슷하게. 다 적고 나면 이게 작품이 어떤 느낌이 될지 한번 볼게요. 기본 글씨체는 변하지 않았죠. 얇은 색을 적을 때는 붓펜이라도 붓끝을 조금 모아서 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리을은 다 동일하게 좀 재밌죠? 색을 여러 가지, 여러 개로. 이렇게 해도 우리 한글은 리얼이라는 게 표현이 되니까 한글 캘리그라피가 재미가 있어요. 방향을 바꿔서 좀 작게 해볼까요?
별은 조금 길게 적을게요. 리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좀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을이 되게 재미있게 표현이 됐어요. 사실 글자에서 리을 하나만 변경을 하고 솔직히 동일한 느낌의 리을을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인 그 작품의 느낌은 앞에 적었던 그 작품의 느낌과는 완전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서 조금 재밌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적으려고 하는 글귀가 이렇게 받침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또는 뭐 이응의 모양이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많은 글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그 글자의 형태랑 완전히 다르지만 통일된 이런 받침들을 동일하게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작품의 그 느낌이 일반적인 느낌하고는 다르게 좀 재밌고 좀 특이한 느낌, 감성적인 느낌으로 좀 많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구도를 일단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럴 때도 그 받침이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생각해가면서 배열을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구도가 좀 힘들다 싶으시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글자의 그 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제 보는 거죠. 하나 이렇게 칸을 잡아서 내가 표현을 일단은 해주시면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좀 안정적인 구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앞쪽으로 좀 더 가겠죠. 이렇게 앞쪽으로 좀 치우치면 또 안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좀 세로 배열로 여러 가지 구도를 잡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글귀가 나와야 되고요. 구도를 먼저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글귀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글씨를 올려버리면 분명히 내가 여러 번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단어가 뭐 짧다든지 우리가 그 앞전에 연습하는 것처럼 짧은 문장을 쓰게 되면 여러 번 쓰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긴 글 같은 경우에는 또한 또 이제 이것보다 더 긴 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게 되면 좀 힘드세요. 글자를 계속 쓰게 되면 힘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도를 미리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연습을 하셔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그 안전하고 괜찮은 그 구도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제 내가 하나의 글귀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 시의 열과 행을 맞춰서 좀 단아하게 써보고 단정하게 써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조금 내가 강조할 수 있는 단어를 잡아서 조금 더 강조를 해보고 그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번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잘 쓴다. 그거는 잘 써. 근데 리을 같은 경우에서도 리을을 표현하실 때 내가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붓이 가는 대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아니 선생님 저거 따라 하는데 저기 잘 안 된다 생각보다 저기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리을은 다양하게 모양들이 많아요. 네. 저렇게 솔직히 제가 지금 표현을 한 게 얇은 획을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글씨는 빠르지 않게 천천히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획이 얇아서 조금 이렇게 날아가는 획들을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속도가 빨라지면 안 돼요. 천천히 쓰시면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를 미리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을 한다 해서 바로 그렇게 되진 않고요. 글씨를 쓰면서 계속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 다음 단어,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이제 자음을 하나 쓰고 그 다음 모음, 받침이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될지 그런 것까지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쓰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연습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그게 자동으로 연습을 머릿속에 먼저 그려놓고 글씨가 나오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내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모양으로 쓸지 그 다음에 획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 글자를 또 어떤 식으로 쓸지 그렇게 하나씩 생각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기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밀려서 빨리 이렇게 되면 되게 안 나요. 네, 그렇고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천천히 나와야 돼요. 이게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획을 천천히 적어나가는 게 정확하게 획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천천히 적어보세요. 붓을 펴서 안에 누르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리을이 예쁘게 나와요. 그죠? 네, 그 윷놀이 시를 또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또 다른 시를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론보다는 실전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근데 글씨를 쓰면서 그 글에 맞는 구도를 잘 잡고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작품의 구성을 잘 할지, 조화롭게 잘 할지, 그 부분만 잘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사실 그 교재에 있는 시로 적어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문학관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죠? 우리나라 시인의 이제 그 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김춘수님의 달개빛꽃이라는 시를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전문을 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제 글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열에 맞춰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 또한 내가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에 맞춰서 적을 때도 연습하듯이 말고 어느 위치에 잘 잡아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글씨를 넘어갈 거고 행을 어떻게 잡을 거고 글씨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되면 다른 종이라든지 연습 종이에다가 한번 어느 정도 놓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는 시작은 여기서 할까, 위에서 할까, 아니면 이쪽에서 할까, 이런 부분을 미리 먼저 생각해 주시고 난 다음에 글씨를 표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성을 먼저 해야 된다. 네. 저는 일단 그 전문이 조금 길긴 해도 한 3분의 2 지점에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글씨가 조금 작아야 되겠죠. 달개빛꽃이라는 김춘수님의 시예요. 이거는 잘
저 콩새는 콩새. 네, 콩새는 알리라. 하필은 뭐고 울지 않는 울지 않는 거가 울지 않는 울지 않는 저 콩새는 알리라. 전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 콩새는 울고 가는 저 기러기는 알리라.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울지 않는 저 콩새는 알리라. 누가 보냈을까? 한밤에 숨어서 앙금앙금 눈뜨는. 이 전문인데 지금 이제 열과 행을 맞춰서 적다 보니까 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첫 행을 일단은 적고 나머지 적으려고 하니 이제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글씨를 작게 해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을 적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전체 종이에서 작품을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 달걀꽃을 조금 다르게 적겠죠. 좀 제목만 좀 다르게. 김준수 앙금이가. 네, 앙금.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작품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의 열행을 맞춰서 적는 형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A4 용지에 적게 된다면, 그쵸? 위치를 잘 보세요. A4 용지에 우리가 글을 표현을 하게 될 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문을 요 정도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리고 시인의 작가의 이름을 적겠죠. 그리고 추가해서 만약에 내가 이걸 작품화 시켜서 한다고 하면 누가 이 글을 켈리를 표현을 한 건지를 표시를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낙관이 있으면 좋지만 굳이 낙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누구누구누가 이렇게 옮겨 적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내 작품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낙관이 있으면 이렇게 적고도 여기 호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이렇게 낙관을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A4용지에 뭔가 이렇게 적지만은 이런 형태의 구도를 잡아서 시를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좀 좋다. 그렇죠? 한밤에 숨어서 아, 앙금앙금 뜨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어봤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적어보는 게 좋겠죠? 어떻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일단은 끝까지 한번 이 정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는 그 일반적인 시의 구도를 좀 벗어나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한번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도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제목까지 넣으실 것 같으면 제목의 위치도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글을 중간에 꽉 차게 적어 놓고 여백이 없는 상태에서 제목을 적으려고 하면 오히려 적을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 좁아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목도 같이 표현을 하시려면 제목을 넣는 위치까지 같이 잡아 주시면 좋습니다. 위쪽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쓰는 글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 맞춰서 적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목은 같이 새로 넣어볼까요? 글자가 틀렸네요. 다르게 비꽃인데 좀 위치만 좀 봐주세요. 기본적인 시의 그 열과 행은 흐트러지지 않게 맞춰서 적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그 시를 적는 부분과 조금 다르죠. 그 시체 자체를 좀 다르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조금 반복적인 우라든지 하의 느낌이라든지 여기 울자라든지 이런 히읗 이런 부분, 콩새의 그 오와 받침 이런 부분들은 그 가로획과 이응의 그 이제 자음이 붙어 있는 형식으로 제가 표현을 조금 해봤어요. 다른 조금 일반적이지 않지만 동일한 느낌의 표현을 통일감 있게 적음으로써 또 글씨체의 느낌, 전체적인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의 그 작품이 하나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열행을 흐트러지지 않게 적되 조금 더 캘리그라피의 느낌을 가미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굳이 내가 그 구도를 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 글씨체에 좀 감성을 다르게 넣어서 개성 있게 또 작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내용을 적고 난 다음에 제목을 적고 그 시인의 이 글을 지은 시인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걸 표현한 사람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이제 작품을 완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구도라든지 위치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된 작품은 온전히 나의 작품으로 이제 남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으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구도나 글씨체가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글씨는 연습하면서 연습하는 만큼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 이제 다르게 또 구도를 잡고 그리고 구도를 잡는 그 안에서도 다른 느낌의 뭐 획이라든지 자음 하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다르게 또는 통일감 있게 변형을 시켜서 글씨를 적게 되면 좀 더 독특하고 좀 재밌는 표현의 캘리그라피 작품이 됩니다. 깔끔하게 잘 쓰셨어요. 그게 이게 그냥 나는 그게 나는 그게
네,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잘 쓰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실을 깔끔하게 잘 쓰셨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구도가 너무 내려오고, 올라갔다. 구조가 그쵸. 안 왔다. 응.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여기 어느 정도 여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김철수 달빛꽃 이 제목이랑 작가의 이름은 좀 더 위쪽으로 오면서 제목을 조금 더 크게 적으시면 네. 좋아요. 생각해봐야 돼. 왜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펜으로 적은 이제 동일한 글씨의 그 이제 내용이에요. 좀 특색이 네.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담백하게 적는다 하더라도 제목 같은 경우를 조금 크고 좀 특색 있게 적어 놓으면 캐리 작품이 괜찮아요. 또 이거는 구조가 좀 많은데 이거는 너무 올라갔다. 그쵸. 예. 이제 이게 눈에 보이죠? 예. 자, 예. 볼게요. 이게 제가 쓰는 것도 좋지만 옆에서 쓰시는 분들의 그 구도도 한번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구도가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너무 올렸었고. 그쵸? 근데 제목은 요게 좋아요. 예. 위치가. 예. 그러면 제목 이게 네, 좋아요. 그쵸? 예. 제목은 그게 좋죠. 예. 그러면은 이 위치에 제목은 여기로 올려서 적어주시면 네. 좀 더 나은 네, 네,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수정해가면서 내가 조금 더 이제 바꿔보는 거죠. 아, 이게 더 낫다. 어느 게 더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런 이렇게 게 봐야 선생님 체를 확실히 하는데 이리 보니까 체를 잘 모르겠다. 그쵸. 예, 이렇게 예. 보니까 예, 예. 옆에서 보셔서 그래요. 예. 이렇게 볼게요. 글씨체를 조금 다르게 했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제 수업을 귀 기울이게 들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초반에 말씀하실 때 그 핵과 핵들을 붙이지 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핵과 핵들을 붙여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은 핵과 핵들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저는 이 부분을 좀 통일감 있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핵과 핵을 붙여서 표현을 함으로써 여기와 이 부분이 같은 글씨체로 좀 통일감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의도한 내용으로 이제 핵을 붙여서 하는 거고, 제가 핵을 붙여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글씨가 정확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핵 필법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런 식으로 글씨를 표현해도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시고, 만약에 내가 글씨를 쓰면서 이게 실핵인지 허핵인지 구분이 안 가는 정도면 조금 더 핵을 확실하게 적으셔서 글자를 읽을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열과 행을 맞춰서 적지 말고 정말 자유로운 스타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정말 자유로운 스타일로. 세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적고 시작할게요. 제목은 가운데에 조금 단정하게 적어볼게요. 단정하게
꽃만. 꽃만 조금. 가까이 보내고. 제목을 크게 썼네. 네, 일단 제목을 먼저 좀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여기서도 제목과 썼을 때 조금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여백을 두시는 게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 보이기 때문에. 배 공간을 최소한으로 잡고 자간이 좁게 말씀드렸었죠? 자간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맞춰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색을 바르는 것까지 자꾸 땀나네.
이렇게 보이는지 잘 보이나요? 아까의 느낌이랑은 완전히 또 틀리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켈리의 느낌으로 완전 작품을 쉽게 말해서 이제 제 스타일로 적었어요. 이렇게 열과 행을 다 이제 바꿔서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조금 적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앙금앙금이라는 단어만 조금 강조를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열과 열들이 조금씩 그 지그재그의 느낌으로 서로 이제 잘 맞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앙금앙금이라는 글자를 조금 더 키우면서 여기를 조금 주제화 시켜서 눈에 잘 보이게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시를 적는 느낌과 그리고 캘리그라피로 표현을 하는 느낌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런 식으로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많이 표현들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시를 적었을 때 그 열행이 다 맞지 않았다고 이제 핀잔을 주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왜냐면 시는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맞춰서 적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던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사실 시 표현을 할 땐 이렇게 적든 잘 맞춰서 단정하게 적든 그 부분은 캘리그라피를 직접 적으시는 분들의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게 맞는 것도 저게 틀린 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그 형태나 구도가 다르게 잡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글씨체가 아니라 글씨의 핵이 이제 정확하냐 또는 그 다음에 구도를 작품의 위치에 잘 잡았는지 그리고 그 작품의 위치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글씨체를 잘 쓰고 못 쓰고는 사실 그 나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글씨체가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뭐 내가 글씨체 너무 내가 악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글씨를 포기를 하거나 붓을 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강생들이 선생님 저 악필이라서 잘 못 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개성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악필은 없어요. 악필은 글씨를 급하게 쓰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본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거고 악필은 없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핵을 잘 표현을 하시면 충분히 예쁜 글씨를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작게. 요 정도? 그쵸. 네. 이렇게 여기가 여백이 조금 나오면 조금 더 좋죠. 네. 글씨는 괜찮아요.
선생님 또 보실게요. 잘 쓰셨어요. 그쵸? 제가 여기만 좀 띄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를 띄워놓고 달개비꽃이 아래쪽으로. 그쵸? 그쵸? 네. 왜냐면 이제 위쪽 공간이 너무 없으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여백이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공간 자체가. 그러면 조금 더 요 정도 내려와서 여기에 달개비꽃을 접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내려가겠죠. 울고 가는 저기 아니다. 요 정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 위에를 쭉 새도 안 그쵸. 받았었는데 올라가네. 그래. 그런데 올라간다 저기. 네. 이건 좀 일하신 것 같은데. 한번 더 쓰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차라리 제목이 위쪽에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목이 이쪽에 오든지 아니면 여기 위쪽으로 중간으로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또 그쵸. 제목이 또 너무 올라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A4 용지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면 작품지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도 내가 글 쓸 공간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다 하시면 여기 안에 있는 제목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설명 다시 드릴게요. 전체 작품이고 내가 글 쓸 공간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제목, 그 다음에 내용들이 그렇게 들어가야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가운데 이제, 그쵸? 가운데를 맞춘다고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제목이 없을 거면 상관없어요. 제목이 없을 거면 전체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 좋지만 제목이 들어갈 거면 어느 정도 제목이 이 안쪽에 내가 위치했던 안쪽으로 잡히시는 게 좋아요. 너무 위쪽은 사실 공간을 조금 두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거 쓰듯이 글 쓰듯이 그냥. 그쵸? 예, 맨 위쪽부터 이렇게 쓰죠, 우리. 머리가 안 돌아간다. 아니,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우리가 공책을 쓸 때도 제일 위에서부터 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땡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꽃을 아래쪽에다 조금 요 정도? 요거 좀 땡겼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꽃을 요렇게 지금 제 손으로 넣은 칸 있죠? 요만큼 해서 꽃을 한번 넣어보세요. 너무 길지 않게. 그러면 이제 본문이 괜찮어요. 지금 김준수는 요 밑에 들어가는 게 작게 들어가는 게 좋고 본문이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공간에 나오겠죠, 아무래도. 본문은 이제 여기 열을 약간 맞춰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는 게 좋아요. 글자가 너무 커지지 않으면 충분히 요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가 안 바라는가. 올라갔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예. 하늘이 딱 오전 들어보면 알리가 약간 이제 조금씩 이 이제 자세가 별로 내가. 그러면 이제 쓰시면서 나중에 올라간다 싶으면 나 뒤에 글자를 조금 더 내려 적어주시고 또 내려 적어주시고 그러면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쓰는 게 이쁘네 그래. 그쵸? 멀리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어렵다. 다 습도다. 천사 적으시면 선생님 다 썼어요. 함께. 그쵸. 위치가 훨씬 좋죠, 여기가. 보시는 것들 딱 보면 좀 더 잘 맞춰서 적은 작품이 된 것 같아요. 글씨체도 사실 지금 선생님 글씨체긴 한데 이제 일률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 리을이라든지. 이런 거 써갖고 잘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원래 자기 글씨체를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도, 제목 쓰고, 글 쓰고, 내용. 근데 이것도 깔끔하게 좋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시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작품 구도를 좀 배워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글자의 구도를 잡고 작품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적는 뭐 시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직접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씩은 가지고 오시면서 직접 표현을 해보시고 구도를 잡고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연습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시 한 편 켈리로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